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USAID가 2020년 미국 선거와 2024년 인도 선거에서 선거 개입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인도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된 CEPPS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와 연결된 미국의 핵심 기관들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A웹과 모두 다 MOU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냄새가 나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모디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과 2024년 인도 대선에서 USAID가 선거 개입의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가 답이었습니다. If you think USAID had a role in election interference in the US in 2020 and Indian elections in 2024. So it could have had a role. There were a lot of bad things that happened in 2020. I think bad things happened in 2024, but it was too big to rig. We won by a tremendous margin.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고 2024년에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차이로 승리했고 모든 스윙주에서 승리했고 대중투표에서 그러니까 퍼퓰러 보트에서도 수백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우리는 지금 훨씬 다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 당일 투표하고 신분자 유권증 확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종이투표, 우리는 종이투표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연방기구인 이 국제개발처가 USAID가 인도의 선거 개입을 했다. 인도의 선거 개입. 왜 미국이란 나라가 제3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중국이 전 세계 국가에다가 지금 이제 선거 개입을 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선거 조작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미국 정부의 산하기관, 그러니까 기관이, 미국의 연방기관이 제3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USAID는 국제선거제도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른바 IFES라는 단체입니다. 바로 이 단체입니다. IFES, 국제선거제도재단. 예. 근데 이 국제재단을 통해서 돈을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USAID 쪽에서. 근데 이 국제재단은 여러 단체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NDI라든가 아니면 이 IRI, NDI는 이제 National Democracy Institute고요. 민주주의 연구소. 그리고 IRI는 Republican Institute입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화당 쪽, 민주당 쪽 골고루 단체들을 다 거쳐서 이 SEPs라는 이 단체가 돈들을 나눠주게 분산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되는 이게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SEPs라는 단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들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일들을 지금 벌여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 및 정치 과정 강화 컨소시엄의 줄임말입니다. 이 SEPs라는 말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산한다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이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 제도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서 민주주의 진영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공작 작업을 펼쳐왔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죠. 한참 냉전이 심했던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저쪽에 뭐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스파이 작전, 공작, 뭐 선전, 선동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던 것이고요. 뭐 월남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었다. USAID라는 단체가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단체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은 이게 뭐 이렇게 어색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USAID라는 조직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원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 원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서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해왔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RFK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했던 이야기, 그 백악관 안에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을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요? And most recently, I greatly appreciate, and I called you the day that you announced the termination of USAID. My uncle started USAID in 1961 for humanitarian purposes to put our country on the side of the poor. It has been captured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t has become a sinister propagator of totalitarianism and war across the globe. And very few people understand how. 우리 삼촌이 1961년에 만든 건데 그때 했던 지원 원조하고 지금의 USAID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게 있죠. 미국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반전운동하고 평화운동하던 그 당시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상한 민주당이 돼버렸다. 이야기를 미국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하원 의원으로 10년을 넘게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까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탈당을 하는 모습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 결국 공화당으로 왔습니다. 누굽니까? 툴시 게버드. 예, 요번에 DNI 국장이 됐죠.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RFK 주니어는 어떤 사람입니까? 케네디 가문의 아주 그냥 뭐 적자입니다. 케네디 가문 어려서부터 이 RFK 주니어는 어려서부터 백악관을 그냥 들락날락 거렸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성골 중에 성골인데 그런데 이 RFK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난 내가 알던 민주당 이게 아니다. 이 썩어빠진 민주당 놈 새끼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손을 잡고 트럼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USAID도 변질됐을 것이다.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됐을 것이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셉스에 USAID에서 셉스한테 준 돈 중에 뭐 많이 있습니다만 2018년도 한 해 동안에만 31만 8,614달러를 지원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 있고요. 정부 효율부, 다쥐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다쥐가 X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요. 4억 8,600만 달러가 셉스한테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몇 년이 거쳐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4억 8,600만 달러. 이 셉스라는 조직이 1997년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 지원 항목 중에 인도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니 인도에서 투표율을 높이는데 왜 미국에서 돈을 대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쪽 기자들이 백악관에 들어가지고 트럼프한테 질문한 거 아닙니까? 인도에 선거 개입했느냐라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 같다. USAID가 그 짓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쥐가 이거 취소해버렸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올해 집행할 뻔했던 2,100만 달러 취소해버렸습니다. USAID는 2014년 AWEB과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인도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 USAID 아시죠? AWEB 아시죠? 예,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2014년에 MOU를 맺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2014년에 MOU를 맺은 게 USAID만 있는 게 아닙니다. AWEB이 그때 아주 작정을 하고 워싱턴에 와가지고 여러 단체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MOU를 맺었던 단체들 중에 AFES 있고요. MOU 맺었고요. NDI MOU 맺었고요. IRI MOU 맺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 다 MOU 맺었습니다. USAID 포함해서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거죠. 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던 그 정황에 그 같은 조직들과 AWEB이 또 MOU를 다 맺었다. 수상하죠. AWEB은 2월 11일자 공지에 이런 공지를 해놨습니다. 웹사이트예요. AWEB이 USAID 등 미국에 소재한 국제기구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이후 양 기관 간의 교류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USAID에서 AWEB으로 직접 지원금이 날아간 게 있는가. 이래서 셉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게 기록으로 확인이 됐는데 USAID에서 AWEB으로 돈을 보낸 것이 있는가. 저는 못 찾았습니다. 예, 직접 돈을 보낸 건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MOU는 맺었는데 왜 돈은 못 받았을까? 왜냐하면은요, 그 A웹에서 처음에 2013년, 2014년에 A웹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행한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USAID로부터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그렇다면은 USAID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왜 없을까? 저는 못 찾았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돈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3의 기관들, 뭐 이런 셉스라든가 이런 다른 제3의 기관들을 통해서 A웹에다가 돈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데 수상한 건 뭐냐면 A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USAID랑 MOU는 했지만 실제로 뭔가 거래한 건 없다라고 A웹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SAID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및 거버넌스 프로그래밍 안내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2017년에 발간된 게 있고 2019년에 발간된 게 있는데 요 두 군데 전부 다 A웹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워싱턴 지역에 있는 민주주의, 인권 및 거버넌스 틈새 조직이라는 제목의 목록이 있습니다. 틈새 조직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비영리 단체와 띵크탱크들을 소개한다. 이곳들이 바로 이러한 그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다. 그래가지고 명단을 쭉 소개를 합니다. USAID에서 발행한 책자에. 근데 그 명단에 A웹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A웹 쪽에서는 2014년에 MOU 맺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아무 관계가 없었을까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죠. 2017년, 2019년 책자에 계속해서 USAID가 낸 책에 A웹 이름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 인도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지난주에 트럼프가 선거 개입한 것 같아 라는 말 한 다음에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도에는 최근 한국에서 글로벌 부정선거 공장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세계선거기관연합, 즉 A웹의 센터가 있습니다. 인도에. 와! A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Regional Office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Regional Office. 그 지역 사무실이라는 뜻인데, 이 지역 사무실 그러면은 본부가 송도에 있고 지역 사무실 그러면 지역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어야 되겠죠. 그럼 웹사이트에 여러 군데가 표시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센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센터 간판이 어디에 걸려 있었다? 수원 권선동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거기에 A웹 서울센터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 얘기 저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웹사이트에는 서울센터는 리저널 오피스에 표시가 안 돼 있고요. 리저널 오피스라는 웹사이트에 센터 하나 딱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게 인도 A웹 센터입니다. 인도 A웹 센터. 왜 인도와 A웹이 또 관계가 있는 걸까? USAID와 인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선거에 개입을 했다 난리가 지금 났는데 그런데 왜 A웹은 USAID와 관계가 있다라고 했더니만 관계없어라고 애써서 부정을 했는데 왜 또 인도와는 또 관계가 있는 걸까? 인도의 온라인 매체인 옵인디아라는 온라인 미디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심층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USAID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셉스는 웹사이트의 About Us 페이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비영리, 비당파 및 비정부 기구의 연합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정당, 선거관리기관, 의회,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주의 활동가와 협력해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냐? A웹이 본인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선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다.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셉스라는 단체와 A웹이라는 단체가 아주 비슷한 성격의 조직이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 셉스는 지난달로 웹사이트를 닫아버렸습니다. 부정선거 논란 터지고 심각하게 돌아가고 USAID가 다치의 감사를 받으면서 아예 셧다운 돼버리니까 셉스도 그냥 웹사이트를 닫아버렸습니다. 위험하다라고 느낀 거죠. 뭔가 지금 들통날 것이 있는 겁니다. 정보를 지금 닫아버린 겁니다. 셉스는 140개국 이상에서 활동을 했고요. 광범위한 민주주의, 권리 및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종종 USAID 및 기타 기부자와 협력해서 다양한 정치적 환경에 맞는 대규모 이니셔티브를 제공합니다.
셉스는 주로 USAID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셉스는 설립 이후 USAID로부터 총 20억 달러 이상의 자원 지급을 받았다라고 옵인디아에서는 보도를 합니다. 2023년 4월 26일자 USAID에 발표된 2024년 회계연도 예산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USAID가 선거 및 정치 과정 프로그램을 위해서 셉스에 20억 달러의 자금을 지급했다고 언급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금 지원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옵인디아는 아예 대놓고 선거 개입하는 데 이만큼 돈을 쓴 거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셉스는 2025년 1월 23일 이후로 웹사이트가 폐쇄가 됐습니다. 뭔가 냄새가 났으니까 수상한 기운을 느꼈으니까 웹사이트를 폐쇄해버렸겠죠. 옵인디아는 진짜 우려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돈을 받은 게 진짜 우려하는 사항이 아니다. 다른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소사이어티, 이게 진짜 문제죠.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은 조지 소로스가 가지고 있는 재단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좌편향, 그러니까 좌익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 재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에 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완전 좌파들 영향받았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셉스는 이 좌파 조지 소로스의 돈도 받고 USAID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돈도 받고 NDI, IRI, IFES 이런 미국에 있는 여러 선거 관련 조직들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토탈 전체적인 지원이 순수한 진짜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변질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변질시켜놓은 주커버그가 혹은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변질시켜놓은 좌편향 민주주의를 전달을 해왔던 것이죠.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전달시켰던 겁니다. 여기에는 LGBTQ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미 저희가 다 겪어봤던 일이죠. 미국의 선거도 이렇게 오염됐었습니다. 예. 미국의 선거가 오염된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는 부정선거가 벌어졌던 그 시기에 3억 5천만 달러, 어떤 통계에서는 4억 달러의 돈을 집어넣었다. 그 돈을 집어넣어서 무슨 짓을 했는가? 이거를 보면은 과연 그런 아이디어를 주커버그는 어디에서 얻었을까? 예. 전 주커버그가 천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온 겁니다. 예. 수십 년 동안 연구를, 적어도 20년은 연구를 한 거죠. 연구해봤더니 이렇게 선거를 하면 결과를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 연구 결과들이 이미 다 나온 거였습니다. 그거를 그냥 적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돈 쓰자. 대통령 바꾸자. 저커버그가 그 짓을 했던 거였죠.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의 조지 소로스, 이거 상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는 좌편향 인사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좌익 억만장자, 극좌 억만장자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조지 소로스는 반인도 활동으로도 유명합니다. 인도에서는. 인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중국에는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 조지 소로스 돈을 받았어? 셉스가 인도에서는 지금 이제 이거 초토화되는 거죠. 야, 이거 완전 나쁜 놈들이구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놈들이 좌파 돈을 받아가지고 나라 선거를 망가뜨려 놨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인도의 선거 과정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 범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옵인디아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USAID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거 개입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은 A웹이 전 세계의 선거 개입에 모종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도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A웹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국제기구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회원국에게 선거 기술, 장비 지원해주고요. 예. 지금 장비 지원하는 거 없다. 장비를 팔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비를 팔고 이런 것들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비를 파는 거는 다른 회사들이 했겠죠. 그런데 장비를 지원하는 무상 지원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발도상 국가들한테 선거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회원국 선거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사업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외국인 생활동에다 집어넣고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예산으로 외국 선거를 지원해 주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국 선거를 지원해 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나 제대로 할 것이지. 문제는 최근 선거 부정 문제가 터진 나라들이 모두 A웹의 회원국이다라는 점이 문제라는 거죠. 예,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예, 뭐 콩고 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유독 셉스를 통해서 좌익 세력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인도에만 웨이앱이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점, 이것은 A웹에 대한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NDTV, 예, NDTV는 에폭타임즈와 계열사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NDTV에서 2008년 이래로 같은 경로를 통해 2,100만 달러 이상이 유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부 웹사이트 usaspending.gov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은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한테 돈을 줬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록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USAID가 2008년 회계연도부터 2025년 회계연도까지 셉스한테 준 돈이 37억 달러다. 지금 옵 인디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돈입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37억 달러를 줬다. NDTV는 인도에 대한 자금 지원의 상당 부분이 IFES와 NDI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NDI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방콕에 본사를 둔 아시아 자유선거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안프렐. 예, 이게 아시아 자유선거 네트워크라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 자금을 계속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거 개입에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NDTV는 이제 인도 당국이 이들 기관 및 이와 연관된 인도 기업을 조사해서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야 할 차례다. 인도 당국은 나서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의 인도 기자였습니다. 인도 기자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줄 때 바로 옆에 요 자리에 모리 총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실시간 통역 다 해줬습니다. 모리 총리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골치 좀 아팠습니다. 모리 총리 코로나 때문에 무지 골치 아팠습니다. 중국발 코로나인 것 같은데 그거 제대로 얘기하기 힘들어가지고 아주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모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가 좀 회유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었죠.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전 세계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스카이데일리의 특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에서 국제선거 개입 카르텔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임기 마지막에 골든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갑자기 불러들이고 대사 대행을 보냈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행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그레망도 필요 없는 대행을 보냈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이 조셉 윤 대행의 파견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바이든 측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미국의 정보기관과 미국의 각종 선거 관련 단체, 띵크탱크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국제사회에다가 선거 개입을 하는 시스템들을 돌렸던 정황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선거 개입을 하는 정황이 지금 국제사회 제3국에다가만 이렇게 하고 끝났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주커버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미국 선거에도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020년 선거 오염됐다. 2024년 선거도 부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겼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아시아 지역에서만 있었던 부정선거 얘기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트럼프는. 인도에 선거 개입이 있었을 거야. 근데 똑같은 일 미국에도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조직에는 가려져 있는 중국이라는 배후가 A웹을 통해서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수원 권선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거기에서 잡아낸 중국 스파이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중국 개입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국이 개입을 하고 조지 소로스 같은 좌파 억만장자들의 돈이 개입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니 뭡니까 메타니 구글이니 또 뭐
여러 그런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좌파 억만장자들의 개입,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 세계를 아울러서 선거를 개입하려고 하는 이 판에, 선거 개입판에 가장 뒷단에 있는 최종 우두머리, 가장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조작자 누구인가? 그 중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조 바이든 같은 사람들은 그럼 중국한테 노란한 것인가?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글로벌리스트들도 서로 간에 계파 싸움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음모론처럼 들리기 때문에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도 새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과거의 공산진영 냉전 시대를 보자고요. 50년대, 60년대, 이 냉전, 7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냉전 시대에서 이 같은 공산주의 블록에서도 중국이 중심이 되느냐 러시아가 중심이 되느냐를 가지고 새싸움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북한이 살아남았죠. 김일성이 기가 막히게 그걸 등거리 외교 해가지고 잘 요리를 잘하면서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북한은 그래서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버렸죠. 자기들만의 김일성 왕국을 만들어버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도 서로 간에 그런 다툼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리스트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아주 그 극좌익 인사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세력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과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세력 알력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들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뭐냐면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전 세계에다가 퍼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조종을 하고 일부 주요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만 포섭해서 컨트롤함으로써 그 나라를 그냥 꿀꺽 삼켜버릴 수 있는 이러한 식의, 그래서 전 세계를 그냥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새싸움이 있었다. 중국 측과 미국 측의 새싸움. 여기에 갑자기 영웅이 짜잔 하고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2017년에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그동안 뭐 1990년대부터 뭐 준비해오고 있던 일개 때문에 다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난리를 친 겁니다. 중국 쪽도 미국 쪽도 전부 다 트럼프를 향해서 포문을 열고 공격을 하는. 그래서 2020년에 결국은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밀어내고 감옥에 보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던.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미국에 있던 많은 우파 보수주의자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던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야, 트럼프 보호해줘야 된다. 트럼프가 다시 이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사실 국민들은 그 뒷 배경에 중국과 미국에 있는 극좌파들이 이러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있는 것,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이야기한 분들도 여러 분 있긴 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빨리 와서 옳은 방향으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깨어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복귀하고 나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일단 여기부터 쳤죠. 여기부터 쳤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곳들도 엄청나게 지금 쳐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관행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 지요, 이제 4주 차입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들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중국 스파이 잡은 거 진짜면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왜 한마디 안 해주고 있을까?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 자리 돌아온 지. 그리고 아직 FBI 국장도 인준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의도하지 않게 인도가 지금 터졌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조셉 윤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 조셉 윤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미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갑자기 조 바이든은 명령을 받고 조 바이든이 임기 말에 파견을 했죠. 1월 11일 날 한국에 대사 대리로 들어왔습니다. 1월 11일 날. 바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요. 탄핵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이 되고 체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부정선거가 점점점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있던 이런 상황이 스카이데일리가 그 다음에 보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셉 윤 입장에서는 지금 부정선거 관련한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그러니까 중국발 부정선거 문제가 아니고 선거 개입 문제가 아니고 미국발 선거 개입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로 선거 개입이나 조작을 통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중국 중심 세력이 있고 미국의 좌파 중심 세력이 서로 간에 알력을 형성하고 있던 차에 지금 트럼프가 판을 깨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요. 좌편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띄우기에 나서죠. 예, 이재명 띄우기.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 사무실하고 일본 사무실을 이끌고 있는 미셸 리라는 편집장을 이용을 해서 이재명 띄우기에 나섭니다. 지금 뭐 한미 동맹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막 보도를 내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재명이 자기가 다리를 놔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성공을 하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후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썰라발을 막 풀고 있는 이러한 상황. 트럼프가 들으면 콧방귀 낄 이야기죠. 야, 나는 이미 김정은이랑 친해. 네가 뭔데 지금 내가 무슨 미북 대화, 북미 대화하는 걸 왜 네 도움을 받아야 되니? 나는 이미 김정은하고 친한데.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인데, 조셉 윤 대사 대리는 1월 11일 한국에 부임을 했는데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1월 15일에 공수처에 체포가 됐습니다. 윤 대사 대리는 바로 다음 날인 1월 16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합니다. 윤 대사 대리의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완전히 고착화하고 탄핵 이후를 준비시키려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움직임 정반대로 움직였죠. 여론은 그쪽으로 몰아갔는데 탄핵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윤석열은 끝났어. 자, 여론은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깨어났습니다. 정반대로 갔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했죠. 17%였던 게 24%가 되고 36%가 되고 지금 52%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과거 반미 발언했던 거 다 드러났습니다. 아니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했던 게 무슨 한미동맹을 얘기를 해? 트럼프 이재명이 한국의 트럼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윤석열이 한국의 트럼프라고 그러면 모르겠다. 근데 이재명이 무슨 한국의 트럼프?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탄핵 정국을 좌우 정치 이념 대립이 아니라 이거 체제전쟁이다.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반국가 체제 세력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 시민들과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이다. 체제전쟁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부정선거 그게 정말 있었을까? 음모론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더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확 바뀌었습니다. 부정선거 이제는 진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정선거는 있었다라는 것이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이제는 외면을 못합니다. 예. 주류 언론들도 부정선거 일단은 취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도 과반수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예. 단순하게 나쁜 놈, 착한 놈 딱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나쁜 놈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알력 싸움이 있고 이 좋은 놈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이 단합이 안 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어쨌든 좀 복잡하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나하나 진실이 지금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답답하시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진짜 나오게 될 것이다.